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점입니다. 시장 전반이 연말 관망세에 접어들면서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정리하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투자자 심리 지표인 공포와 탐욕 지수가 정확히 50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완벽한 중립이죠. 국채 금리도 안정적이었고 유가와 달러 인덱스 역시 제한적인 변동성만 보이면서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향성이 없다는 건 어쩌면 지금이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시기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먼저 반도체와 AI 섹터입니다. 엔비디아가 밤사이 여러 뉴스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막강한 대차 대조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룹과 같은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이건 명백히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전략은 장기적으로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엔비디아의 위치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독점 우려와 규제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오늘 또 다른 뉴스에서 엔비디아의 AI 거래 방식이 엔논 사태에 비유될 정도로 투자자 신뢰가 시험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엔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엔비디아의 펀더멘탈 자체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실적도 좋고 기술력도 확실하죠. 하지만 시장은 이제 단순한 실적을 넘어서 경영 투명성과 윤리적 책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경영진은 이런 우려를 명확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엔비디아의 대차 대조표 활용 전략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상 자본력을 무기로 AI 생태계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그룹 같은 유망한 스타트업들과 협력하면서 이들에게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너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지배력이 너무 강해지면 당연히 규제 당국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겪었던 독점 논란을 엔비디아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엔비디아의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규제 리스크가 변동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엔논 사태 비유 이슈인데요. 이건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의 복잡한 파트너십 구조와 회계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엔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경고음을 울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엔비디아가 엔논처럼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신뢰는 한번 금이 가면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엔비디아 경영진은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더 투명한 정보 공개와 명확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이 실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공매도 세력의 공격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은 전기차와 모빌리티 섹터입니다. 테슬라가 2025년 홀리데이 업데이트를 통해 그룹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신규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산타 모드 같은 재미있는 기능들도 추가됐고요. 이건 단순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니라 테슬라가 추구하는 생태계 구축 전략의 일환입니다. 테슬라의 진짜 강점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이거든요. 이번 업데이트는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향후 구독 기반 수익 모델을 확장하는 데도 기여할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혁신이 당장 생산량이나 가격 경쟁력 같은 핵심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테슬라 투자자라면 이런 업데이트를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되 단기 주가 움직임은 여전히 생산과 판매 실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테슬라의 홀리데이 업데이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그룹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사실 AI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인데요. 이건 단순히 길 안내를 넘어서 사용자의 운전 패턴을 학습하고 최적화된 경로를 제안하는 시스템입니다.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회사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장기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역량은 자율주행 완성도를 높이는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하드웨어 판매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중심으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 이게 테슬라의 장기 비전이고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해보면 연말 관망세가 뚜렷하고 일부 대형 기술주에서 미묘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현금 비중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분할 매수 기회를 모색하는 게 현명합니다. 단기 전략으로는 연말 연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연휴 기간에는 작은 뉴스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지수 전체보다는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과 뉴스 흐름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FOMC 의사록이나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기간이라면 시장은 수급 요인과 개별 이슈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장기 전략은 명확합니다. AI 반도체와 관련 인프라, 재생에너지 전환, 헬스케어 혁신 같은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와 보안 솔루션은 장기적 관점에서 핵심 투자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숨겨진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데이터 거버넌스와 운영 섹터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니스 시스템즈입니다. 티커는 VRNS이고요. 이 회사는 데이터 보안과 거버넌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페이저듀티, 티커 PD입니다. 디지털 운영 관리와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죠. 왜 이 두 종목일까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이 다루는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데이터 규제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요. 기업들은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바로니스는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합니다. 데이터 보안과 규정 준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인프라가 됐거든요. 어떤 기업이든 AI를 도입하고 클라우드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바로니스는 이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저듀티는 좀 다른 각도입니다. IT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장애 대응과 운영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페이저듀티는 이걸 자동화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시스템 다운타임을 줄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AI 시대의 시스템 안정성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뭘까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AI 기업들의 성장에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거대 기술주가 너무 비싸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도 AI 테마에는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런 틈새 섹터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아서 변동성이 클 수 있고 대형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이나 기술 변화에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폭증과 규제 강화라는 구조적 트렌드는 분명하고 이 트렌드는 단기간에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연말 관망세 속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섹터에서는 성장 전략과 투명성 논란이 동시에 부각됐고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과시하며 생태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현재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현금 비중을 관리하면서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 특히 AI 인프라와 데이터 관리 같은 필수 솔루션 영역에 관심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9일 미국 증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연말을 앞두고 상당히 조용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48,710포인트로 0.04% 소폭 하락했고요. SP500 지수는 6,929포인트로 0.03%, 나스닥 종합지수는 23,593포인트로 0.09%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정말 미미한 하락이죠. 하지만 이 안에는 의미 있는 시그널이 담겨 있습니다. 일부 대형 기술주에서 차익 실현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점입니다. 시장 전반이 연말 관망세에 접어들면서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정리하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투자자 심리 지표인 공포와 탐욕 지수가 정확히 50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완벽한 중립이죠. 국채 금리도 안정적이었고 유가와 달러 인덱스 역시 제한적인 변동성만 보이면서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향성이 없다는 건 어쩌면 지금이 다음